자, 우리 오늘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요 단원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휴, 키가 크던 작던,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야?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다는 거에 뭐해? 감사해. 그래놓고서 뭐해? 잘생긴 거 되게 좋아해. 예쁜 거 되게 좋아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유전자와 누구로 들어갑니까? 단백질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요, 평상시에도 진짜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돼?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 자체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염색체. 유전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텐데요. 염색체, 그 다음에 누구여야 되나? 유전자. 다양한 유전 물질의 용어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린 유전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의 어디 안에? 세포의 어디 안에? 폐 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그치? 자, 생명활동의 중심이 무슨 물질이?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그 유전 물질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실의 형태로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었어? 염색사라고 불렀었어. 무슨 사? 염색사. 자, 세포는 투명해요. 그래서 내부에 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면 유일하게 염색되는 게 세포의 핵안에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저 염색사. 제가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쟤를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쟤네들은 언제 보여지냐?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보여져요. 세포가 분열할 때 누가 열립니까, 얘들아? 이 핵막이 싹 열리면서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드러날 때 저 염색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저 긴 염색사가 세포가 분열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세포가 몇 개로 갈린다라는 거야.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하나였던 세포가 둘로 나눠져서 잔여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야. 잔여를 하나 더 만들려면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몇 배로 복제해야 돼? 2배로 복제해야 되죠. 내가 자식을 만든다고 해서 내 몸 반을 가를 수는 없어요. 맞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2배로 복제해서 한 마리를 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염색사가 몇 배로 길어져야 돼? 2배로 길어져야 되지. 그 과정에서 얘가 꼬이거나 이런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무슨 물질을, 염색사라는 유전 물질을 잘 무엇합니까, 얘들아? 뭉쳐둡니다. 잘 무엇해요? 뭉쳐둬요. 그래서 여기서 중등부 때 배웠던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뭉쳐두고요. 뭉쳐둔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염색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색체. 자, 그런데 염색체가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정상이냐면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야. 이게 염색체 한 개야. 그런데 왜 얘는 두 가닥이야? 복제해 놓은 거야. 복제해 놔서 두 가닥이야. 그래서 양쪽의 유전 내용이 완전히 무엇합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분체라고 얘기합니까? 염색 뭐라고 얘기해요?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염색 뭐라고 얘기해요? 분체. 그래서 얘도 염색체야? 얘도 염색체야. 둘 다 무슨 체야? 염색체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물론 중학교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동원체라고 불렀어요. 자, 같은 유전 내용으로 묶여 있어야 될 애들, 하나로 한 세트로 묶여 있어야 될 애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 두거든요. 이걸 동원체. 그러니까 동원체가 하나면 염색체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동원체가 하나면 염색체가 하나예요. 얘 지금 동원체가 하나죠.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염색체가 하나, 얘도 염색체가 하나. 염색 분체가 지금 두 가닥이죠. 나중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따라서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럼 여기도 누구라는 유전자가 있을 거야? A라는 유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원래 무엇합니까, 얘들아? 네, 실로.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실 안에는 사실 DNA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몇 바퀴 반, 2바퀴 반을 감아줘요. 유전 정보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의 이름 뭐라고요? 히스톤 누구라고요? 단백질. 그치?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누가요? 네, 얘네들이 두 바퀴 반을 감아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내부로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세포의 핵 안에 단백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가만 보면 얘네들을 확대해서 보면 결국은 몇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닥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DNA로 되어 있죠. 두 가닥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DN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 내부를 보면 염기 서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염기 서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염기 서열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의미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유전자는요, 수많은 무슨 배열로 되어 있어요? 염기 배열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슨 배열로 되어 있어요? 염기 배열. 그런데 지난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누굴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DNA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었어요. DNA에 대해서 배울 때 DNA 안쪽에 누가 배열되어 있죠? 아데노신,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에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이때 우리 뭘 배웠었냐면요, 요런 걸 배웠어요. 3개의 연속된 염기가, 3개의 연속된 누가요? 염기가 하나의 무슨 정보를 결정한다?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얘가 한 개의 유전 누구요? 정보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유전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냐? 한 개의 무엇을, 아미노산을 무엇합니까? 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요, 우리 몸에서 누가 활동하는 것은요, 얘들아,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피부가 까만지 하얀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누굽니까? 네,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가 결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 피부가 까맣다라가 드러나는 것, 피부가 하얗다가 드러나는 건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단백질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단백질. 그래서 내 몸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내 몸의 특이한 유전 정보에 의한 누가 드러납니까? 형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단백질은 누가 모여서 만들어지죠, 얘들아?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은 누구의 정보에 의해서, 내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모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지정이 되고 모인단 말이야. 그런데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몇 개의 유전 정보, 얘들아?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갖고 걔는 한 개의 아미노산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걸로는 단백질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속된 염기가 정말 여러 개가 모여야 단백질이 몇 개 완성돼요? 한 개가 완성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래야 단백질이 완성되고 그 단백질이 활동을 해서 그 친구가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얘는 무엇합니까? 살짝 차이가 있죠. 그치? 얘는 유전자에 속하는 내용은 맞아요. 맞죠? 그래서 3개의 연속된 염기가, 3개의 연속된 누구요? 염기가 한 개의 누구요?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건 맞으나 유전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합니까? 유전자는 몇 개의, 얘들아? 한 개의 누구요? 단백질을 무엇하는 완성하는 무슨 단위가 됩니까? 기본 누가 됩니까? 단위. 네, 이게 유전자가 됩니다. 적어도 단백질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유전자 안에는 수많은 염기 배열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수많은 염기 배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요, 세포의 핵 안에 유전물들이 들어있고 염색체, DNA, 그 다음에 유전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금 살짝 살펴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와 누구로 들어갈 거야? 유전자와 누구로 들어갈 거야? 유전자와 누구에 대해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이들의 누구에 대해서 볼 거냐면 형질 누구요? 발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볼 거냐면 자, 멜라닌 합성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누굽니까? 멜라닌 누구요? 멜라닌 합성 누구요? 효소 유전자. 그치?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대해서 볼 건데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 누가 있어요? A라는 애가 있어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 누가 있습니까?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A는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에요, 얘들아? 혹시 알고 있을까요? 멜라닌이라는 단백질. 우리 피부에 있어서 검은색 색소를 나타내는 단백질이 바로 누굽니까, 얘들아?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점 생겼죠? 거기에 유독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뭐 된 거예요? 집중된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점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요, 그거 없애려면 병원에 가면 무엇 합니까? 태우죠. 선생님은 탔어요. 사실 선생님 얼굴에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천호동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병원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설날 이제 그 친척 어르신께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 5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15,000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 전체에 있는 점을 없애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기억에 의하면 여기 있는 점까지, 여기가 얼굴이 아닌데 여기까지 굳이 없애주시겠대. 근데 정말 얼굴에 점이 많았거든. 샜는데 한 32개가 있었어. 점이 진짜 많았어요. 얘들아. 정말 많았고 꽤 사이즈가 컸어. 그런데 정말 그거를 너네 아니? 그 우리 치과 가면 치아 왜 그 썩은 부분 있으면 갈아내는 기계 있죠. 그거를 갖고 오시는 거야. 그걸로 얼굴을 파는 거야. 그래서 얼굴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 그래서 이제 얼굴에서 막 피가 되게 많이 나. 그런데 이제 어릴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새살이 잘 메꿔져 안 메꿔져. 새살이 정말 일주일 있다가 점이 싹 다 없어졌어. 근데 요즘은 레이저라는 기계로 뭐해? 지죠. 지죠. 정말로 그때 타는 냄새가 누구 타는 냄새야? 그게 이제 단백질 타는 냄새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멜라닌이라는 애가 누굽니까? 단백질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까만색 색소를 나타내는 누구라고 얘들아? 단백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A입니다. 이 유전자 A는요, 유전자 A에 의하면 유전자 A가 활동을 하게 되면 자, 누구요?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누구요? 합성 누구요?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져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뭐 한다고요? 많이 만들어져.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일단 효소가 활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전자 B에 의하면 누굽니까? 멜라닌 누구요? 합성 누구요?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 적게 만들어져? 얘에 의하면 적게 만들어져요. 자, 적게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졌죠? 얘가 많이 만들어졌더니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말 그대로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 적게 만들어져? 네, 멜라닌 단백질이 멜라닌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멜라닌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네, 멜라닌의 수가 적어요. 멜라닌의 수가 적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 친구는 갈색의 피부색을 갖습니다. 얘는 무슨 색의 피부색을 가져? 흰색의 피부색을 갖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형질이 발현된다. 여기서 형질이 발현된 거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형질이 발현된 거 맞아요? 단백질 때문에 형질이 발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냐 안 되냐, 그 단백질이 합성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형질 발현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그런데 이 단백질이 합성되려면 우리는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누구를 먹어줘야 돼, 얘들아? 아미노산이 내 몸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자, 근데 근본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잘못되면 자, 무엇합니까? 멜라닌을 만들 수 없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백반증이라는 증상 아나요? 알비뇨병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몸에서 이제 우리 인종이 백인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멜라닌이라는 누구요, 얘들아? 그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선생님 그러면 완전 피부 하얀 거 아니에요? 아,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무엇하냐면 이제 눈썹도 무엇해요, 얘들아? 눈썹도 까만색이 아니에요. 눈썹도 이제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없었을 때 나오는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눈썹의 색깔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금색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색의 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검은색 털을 가지고 싶어서 만드는 화장품이 마스카라라는 거야. 속눈썹을 까만 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눈동자도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계열로 가죠. 이런 사람들이 자외선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햇빛을 방어하는 능력이 훅 떨어져요. 정말 선글라스 없이 10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백반층하고는 사실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누구를 못 만드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그 유전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간 힘들어 안 힘들어? 자외선 방어 능력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자와 누구야이라 단백질 이러한 형질 발현에 있어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무슨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갈 거야?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유전 정보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을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유전 정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자, 제목이 시험 문제 나와. 니네 학교에서 심지어 나왔어. 내가 틀린다고도 애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심지어 또 틀려와.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책에도 제목으로 나오고 내가 영어 센트럴 도그마라고도 얘기를 해줬어. 생명 무슨 원리? 생명 무슨 원리? 중심 누구요? 원리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유전자들이 무엇합니까? 형질 발현 단계까지 가느냐. 야, 사실 모든 생명체들이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유전 정보가 출현한 거야? RNA. 진화한 게 누구야? DNA야.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 부호 체계가 다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서 다 같은 형태로 정보의 흐름이 간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세포의 그 생명 정보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잘 보호해서 가둬두죠, 얘들아? 핵에다가 넣어두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핵 안에 있는 누구에다가요? DNA에다가 넣어두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DNA는 절대 핵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보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핵 안에 항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 정보를 도대체 세포 내 소기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달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RNA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RNA. RNA야, 네가 나의 정보를 가지고 무엇해? 세포 내 소기관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가 RNA에게 누구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할 때의 과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무엇합니까? 복사해서 전달의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복사해서 전달의 전사라고 얘기하고요. RNA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가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포질에 어디입니까? 라이보솜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자, 세포질에 어디입니까? 라이보솜이라는 무슨 기관이에요? 소기관이에요. 됐을까요? 네. 자, 세포질에 라이보솜이라는 소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합성하게 되는 거야? 네,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를 합성해요? 단백질을 무엇하게 돼요?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백질을 합성할 때 RN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해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해석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역. 자, 누차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가 DNA가 RNA에게 정보를 주는 이 과정, 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핵에서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번역이 되는 이 과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요, 모든 생명체가 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모든 생명체가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명 중심 원리. 주관식이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이게 다 나왔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답은 뭐야? 이거야. 근데 저걸 못 써온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내용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유전 정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 유전 누구로 들어갑니까? 부호로 들어갑니다. 유전 정보와 유전 부호 여기다 쓰면 좀 힘들겠다. 자, 유전 누구요? 정보와 그 다음에 정보와 유전 누구요? 부호.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유전 정보와 유전 부호.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DNA가 가지고 있다니까?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 DNA.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됐어. 그런데 누구는요? DNA는요. 서로 보수적으로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죠. 상보적 무슨 쌍? 염기쌍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마주보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는 반대편에 아데닌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 타이민.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 구아닌.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 타이민 반대편에 누가 와야 되죠? 아데닌. 반대편에 타이민. 반대편에 구아닌이 와야 돼. 맞죠? 우리가 얘를 기역 가닥이라고 하고 얘를 미음 가닥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치? 자, 이 친구들을 누가요? RNA가 베껴가야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RNA가 베껴가기 전에 먼저 용어를 알아두냐면 이때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그랬어. 이때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요거를 무슨 염기 조합? 3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요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DNA가 RNA에게 요걸 전달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죠?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RNA가 DNA의 정보를 무엇할 때? 전사에 갈 때도 무엇합니까? 서로 보수적으로 무엇합니까? 베껴갑니다. 상보적으로 전사에 가요. 자, 이때 기역을 전사에 갔는지 니은을 전사에 갔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이야. 그 다음에 아데닌, 그 다음에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이야. 자, 기역을 전사에 갔을까요? 니은을 전사에 갔을까요? 기억, 니은, 순간 헷갈리죠. 니은. 자, 우리 일단 RNA에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민 대신 누굴 써야 돼요? 유라실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서로 보수적으로, 상보적으로 베껴가는 겁니다. 됐죠? 이때 서로 보수적으로 베껴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이제 니은으로 착각하는 거야. 자, 우리 아데닌 반대편에 원래 타이민 와야 되죠. 근데 타이민 대신 누가 와야 됩니까? 얘는 유라실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 반대편에 누구 와야 돼요? 구아닌. 이거 구아닌 맞네. 그치? 구아닌 반대편에 누구 와야 돼? 사이토신 왔네. 서로 보수적으로. 그치? 타이민 반대편에 아데닌 왔고요. 아데닌 반대편에 타이민 와야 되는데 유라실 왔죠? 사이토신 반대편에 누구 와야 됩니까? 구아닌 와야 됩니다. 자, 일단 모르면 상보적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해서 맞으면 걔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편과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맞죠? 지금 기억을 갖다 댔더니 서로 보수적으로 베껴간 거 맞아? 틀려? 맞아. 기억을 베껴갔어. 자,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얘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이야. 요걸 우리가 무슨 가닥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역 가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3염기 조합을 베껴간 누구요? RNA의 3개의 연속된 염기. 요거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지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UUU도 있고요. UUC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누구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한 개만 가능하다는 아니야.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코돈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맞아요? 하나의 아미노산을 여러 개의 코돈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누구를요, 얘들아? 코돈이 다양한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분명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제 확대경에 보면 확대경 자체를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 코돈, 종결 코돈 해서 학교에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 설명하는 조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수능형처럼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 그걸 보고 문제를 풀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3년기 조합의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뭐가 있냐면 왜 하필이면 3개의 연속된 연기가 하나의 유전 정보를 결정하느냐라는 거야. 왜 하필이면 3년기 조합이 하나의 유전 정보를 결정을 하냐. 문제는 누구야? 단백질의 개수야.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무궁무진하게 많은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인간은 계속 진화를 해요. 예전보다도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종류가 몇 종류? 4종류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종류가 몇 종류? 4종류. 그럼 2종류의 염기가 연속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6가지의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에 또 들어가 4, 16에다가 거기다 4를 곱하면 64종의 누가 만들어집니까 얘들아? 염기의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죠? 아미노산이 자연계에 몇 종이 있어? 20여 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에 이 염기 배열이야.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밖에 안 돼? 16가지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아미노산 20여 종 중 몇 가지만 지정할 수 있는 거야? 16가지밖에 지정을 못해. 맞죠? 그러면 아미노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염기 조합이 돼야지? 3염기 조합이 돼야지 우리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더 발견될 수도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야. 그래서 64종의 최소 염기의 누구로? 조합으로 다양한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206페이지에 보면 206페이지에 여러분들 유전 정보의 전사와 번역 이런 게 나와요. 자, 교재가 없군요. 자, 206페이지에 전사와 번역이 나오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요. 우리 누가 만들어지는 과정 DNA에서 RNA가 무엇되는 거 얘들아? 전사되는 과정. 일단 RNA를 베껴갈 때도 누가 필요합니까 얘들아? RNA 무슨 효소 얘들아? 합성 효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모든 건 효소갑니다. 그래서 RNA 무슨 사이에? 합성 효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이중 나선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그림에 이중 나선에 여기 RNA의 무슨 효소야? 여기 이렇게 해서 합성 효소가 있어. 여기에 이중 나선 구조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DNA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DNA가 있어. 여기 이제 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안에 RNA 합성 효소에 의해서 RNA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RNA가 여기서부터 착착 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때 타이민을 베껴갈 때만 유라실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RNA가 만들어져서 이거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RNA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합성효소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핵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돼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이보솜이 얘들아 호빵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그림. 그리고 이 안에 한 가닥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얘가 누구야? 이게 RNA야. 이게 RNA야. 여기에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뭐 하나가 만들어진 게 나와. 요 하나에 뭐 하나가 만들어진 게 나와. 이게 누구야 얘들아? 폴리펩타이드. 즉 누구야? 단백질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누구에서? 라이보솜에서 누가 합성되는 그림이야?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림이야. 요 동그란 거 호빵 눌러놓은 거 같은 거 이게 누구야? 라이보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과정이 번역되는 과정. 요게 전사되는 과정의 그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해서 전 세계 생물은 유전부호 체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잘 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유전 정보의 누구요? DNA의 염기 서열은 돼지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돼지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진다. 그럼 돼지 몸에 있는 DNA의 염기 서열과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이 같아 안 같아? 같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인슐린이 없을 때 우리 길피디한테 야, 나 인슐린 좀 줘. 그럼 쟤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런데 돼지가 인슐린을 만들어. 나랑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뽑아서 써도 돼 안 돼? 돼! 똑같은 인슐린이야. 그럼 돼지 죽는 거야. 그것도 안 돼. 좀 그래. 돼지도 조금 고등생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대장균 같은 하등한 누구야 얘들아? 생물. 한테 무엇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야 얘들아?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누구? DNA, RNA를 무엇 하는 거야? 삽입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똑같은 RNA가 삽입돼. 그럼 그 안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돼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이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는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RNA 염기서열만 무엇하면 같으면 같은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과 무슨 병으로 들어갑니까? 유전병이 있습니다. 자, 무슨 자 이상 얘들아? 유전자 이상. 자, 누구로 들어가요? 유전자 이상과 그 다음에 무슨 병? 유전병. 야, 너네들 봐봐. 염색체 이상 아니야. 너네 염색체 이상은 금방 티나. 아기가 뱃속에서 염색체가 이상해. 그거는 엄마 뱃속의 세포로 선생님이 어떻게 빼요? 사실 조금 그렇지. 이렇게 임신했을 때 엄마 배에 이렇게 바늘 꽂아. 그래서 양수를 이렇게 빼. 그러면 양수 빼면 아기 몸에 있는 체세포가 엄마 양수에 둥둥 떠다녀. 그거를 빼서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너네도 체세포 배열 알죠? 어떻게 배열돼 있어?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염색체가 배열돼 안 배열돼? 이렇게 배열돼. 이렇게 배열돼. 이게 몇 번 염색체?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그런데 5번 염색체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근데 4번 염색체가 없어. 이건 금방 티나지. 이게 염색체 이상이야. 4번 염색체 중 하나가 없네? 이거는 무조건 장애가 발생해. 이건 금방 티나. 그런데 유전자 이상은 뭐냐면요. 여기 중 일부가 이상한 거야. 여기 중 일부가 이상한 게 이게 누구야? 유전자 이상이야. 이건 보여 안 보여? 이건 안 보여. 저건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유전자 DNA를 뭐 해야 돼? 쫙 펼쳐놓고 봐야 돼. 그럼 저기에 46개의 염색체를 다 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건 쉬워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 그래서 유전자 이상 검사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대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진짜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 검사는 잘 해 안 해? 거의 안 하지. 근데 부잣집 사람들도 잘 안 하지. 선생님도 할 엄두를 못 냈지. 아기 있을 때.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 대개는 이제 유전적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들면 아기는 잘 탄생하지 않아요. 대개가 태어났다. 우리가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전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유전자 누구요? 이상이라는 건 무엇이야? DNA에 무슨 서열에 염기 누구요? 서열에 누가 생긴 거야? 이상이 생긴 거야. 염기 서열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역시나 자기의 이상이 생긴 염기 서열을 그대로 복제해서 주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유전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얘들아? 높죠. 거의 그대로 유전된다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사와 번역에도 계속 이상이 생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표적인 예제가 여러분들 남모양 적혈구 비결증 들어봤어요? 적혈구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지. 이렇게 생겼어. 산소 운반 능력이 그러니까 적혈구의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거야. 적혈구가 빵빵해야지 산소와 무엇합니까? 미친 듯이 결합을 해. 근데 적혈구가 홀쭉해. 그러면 산소와 접촉을 잘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엄청나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이제 무엇하는 거야?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CTT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합니까? 사이토신 누구 합니까? 타이민으로 놓여 있어야 될 염기 서열이 무엇합니까? CAT라고 얘기해서 잘못된 염기 서열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중간에 누구로 와야 될 글루탐산이라고 와야 될 누구요? 아미노산이 무엇합니까? 발린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무슨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거야? 다른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요? 아, 얘가 되면 빵빵한 적혈구, 얘가 되면 홀쭉한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고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있어. 그래서 페닐케톤이라는 것은 페닐알라닌이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서 내 몸에서 얘를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내 몸에서 돌아다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잖아.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해. 여러분들 원래 내가 고기 먹지. 그럼 몸에서 뭐 만들어지게? 단백질 먹잖아. 그럼 내 몸에서 무조건 누가 만들어져? 얘들아?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그럼 내 몸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보내? 간으로 보내. 독성이 약한 누구로 바꿔? 요소로 바꿔. 그 다음에 얘를 신장으로 바꿔서 보낸 다음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보내서 요소로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내 몸에 떠돌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걸어다닐 때 무슨 냄새가 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요걸 독성이 약한 누구로 바꿔? 요소로 바꿨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누구로 인해서 얘들아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기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무엇하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백색증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말했던 무엇합니까?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요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엇하게 됩니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백색증 맞아. 선생님이 아까 수업할 때 백반증이라고 얘기했었는가? 선생님이 최근에 백반증이 생겼거든. 백반증하고 백색증은 다른 거야. 백반증은 살아가다가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피부에 이제 색깔이 좀 없어지는 거야. 이거 백반증. 그 다음 백색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유전자 이상으로 무엇하게 되는 거야? 멜라닌 색소가 만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백색증이랑 백반증은 다른 거야.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여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백반증이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색깔이 없어졌어. 근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제 백반증이 와. 얼룩덜룩하게. 그럼 약간 멀리서 보면 이 얼룩강아지 있지. 얼룩강아지 같은 모습을 보여. 그럼 누군가는 보면 이게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되게 유명 가수가 메이크업을 되게 진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게 이제 백반증. 백색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단어는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